15% 이상 가대평가된 상태입니다. 미국 경제는 아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주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영역이 있어요. 아직이요? 예. 저 교수님, 지금 이제 한국이랑 미국 증시가 교수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한 3개월 전에 비해서 또 좀 올라 있는데, 현재는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올해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 5월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6월 초까지 많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차차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미국 중심으로 너무 가대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 이익이나 배당 수익률, 경제 변수에 대해서요. 조만간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어떤 가대가 있나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4,400까지 올라갔는데요. 우선 PER이 과거 평균보다 너무 높습니다. 우선 12개월 포워드 PER은 한 20배라는데요. 현재 이익 수준으로 평가하면 25배입니다. 장기 평균이 16배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1.5%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장기 평균이 한 4.5%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거시경제 변수, 명목 GDP,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거 거시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면은 15% 이상 가대평가된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이제 좀 15%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다면, 그럼 한국 주식은요? 우리 주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영역이 있어요. 아직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평가해 보면요. 미국 주가는 적정 수준이 한 3,530 정도 나오거든요. S&P 500이 4,400이니까 굉장히 많이 가대평가됐죠. 명목 GDP 하나로만 평가해 보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M2 유동성에 비해서도 최소한 10% 이상 우리 주가는 가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그럼 어쨌든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주식 시장이 언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경기 침체 뉴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 나왔었고, 올해 2,000 뚫는다 고스피가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경기 침체 또 누군가는 지금 이미 왔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반기 온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년에 온다 이런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증시는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 경기 침체는 지금 교수님이 봤을 때는 지나간 건가요? 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오는 건가요, 진짜? 미국은 앞으로 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죠. 우리나라가 좀 빨리 왔어요. 미국 경제는 1분기에 1.3%, 2분기에도 한 2% 안팎 성장할 것 같습니다. 2분기 데이터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그런데 3분기부터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는 아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가지만은 올 연간 보면은 3분기, 4분기에도 0%를 약간 넘는 성장.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경기 침체죠. 마이너스 성장은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2%인데요. 계속 2% 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잠재 GDP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인데요. 앞으로 그 정도는 하반기에는 미국이 더 심화되고 상반기에 미국이 좋았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왔는 거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하반기 오는. 이 시기가 조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미국이 만약에 하반기 온다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증시에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까지는 소비도 좋고 고용도 좋다. 그런데 소비가 조만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소비가요? 소비는 미국 GDP의 무려 7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을 몇 가지 들면 우선 미국 가계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작년 평균이 3.7%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3.4% 이후로 가장 낮았고요. 가계저축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내가 소비를 할 돈이 별로 없어졌다는 의미.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많이 썼다는 거겠죠. 그리고 물가보다도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 이시야지 소비를 하거든요. 이게 계속 정체 상태입니다. 오히려 조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인상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 아마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요. 조만간 미국 소비가 감소할 것 같고요. 특히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가 있지만 이미 고용은 좀 줄어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간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9월에 18만 2천 건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6월과 최근 건 보니까 26만 4천 건까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과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 초기보다도 한 11개월 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점을 쳤으니까 올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걸 그럼 고려했을 때 지금 하반기 주식시장, 한국의 미국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코스피는 좀 3천이 재평가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S&P는 지금 15% 고평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지만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주가도 추세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2로. 그러니까 장기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래도 추세 2로 갔다 추세에 접근해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추세 좀 올라갔고요. 저는 뭐 앞으로 2, 3개월 사이에 미국 S&P 500이 최소한 10% 이상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가가 지금 미리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우리 코스피가 장중 뭐 2650까지 갔다가 지금 뭐 258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우리 주가도 앞으로 2달, 3달 사이에 최소한 5% 정도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떨어지면 저는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뭐 다시 주가가 오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특히 미국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4분기에 좀 이제 조정이 있을 것 같고 4분기랑 상반기 쪽에 내년 다시 증시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주식 살려고 하는 분들은 약간 지금 좀 멈춤하는 게 좋겠네요. 조금 쉬시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면서 미국 경제가 진짜 침체에 오는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가지고 미국 경제 침체 온다. 근데 아직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는데 과거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19년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잠깐 역전됐었는데요. 뭐 그때 이번에는 다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또 코로나가 가지고 경기 침체가 갔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차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에 또 고용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른 전문가분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는 언제나 여김없이 거의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가 왔지만 그때 이제 속을 이제 들여다보면 고용이 너무 안 좋았다. 실업률이 너무 높았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업률이 지금은 좋지만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실업률도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3.4%까지 떨어졌다가 5월에 3.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과거 보면은 실업률과 12개월 이동 평균이에요. 경기 정점에 한 3, 4개월 정도 선행을 했어요. 경기, 침체. 침체. 그런데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은 아마 지난 4월이 저는 저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지금은 좋지만은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금방 줄어들고 기업들은 고용 금방 줄여버려요. 미국 고용이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2020년 3, 4월 코로나 가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비농업 부문에서 무려 2,200만 개나 줄여버립니다.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좋지만은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 줄어들면은 언제든지 갑자기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좀 해고가 굉장히 좀 자유로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보니까 한국이 6월에 1월에서 20일 이제 수출액이 증가를 기록한 게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인지랑 좀 교수님이 이 데이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평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0일까지 증가한 거는 조업일 수가 늘었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날이 늘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수출은 계절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 금액을 봐야 돼요. 근데 일평균 수출 금액 보니까
6월 20일까지 22억 7천만 달러. 뭐 저는 한 23억 4천만 달러 6월에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23억 달러 증가하더라도 전년 동월 비해서 한 9% 정도는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업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6월 수출은 20일까지는 증가하는 건 나오는데 조업일수를 빼고 실제 일하는 날짜 고려하면은 아마 저 수출 증가율이 6월에도 마이너스일 겁니다. 물론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있고요. 무역수 적자도 많이 축소되고 있죠. 아마 4분기에 오면은 수출이 그 증가세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 6월은 조업일수 증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분기에 그게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한다면 어쨌든 한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3분기 얼마나 조정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3분기 조정 때 주식을 사시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아마 4분기에는 뭐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무역 수지 흑자 나는 것도 사실 그동안 최근까지 15개월 연속 적자 났는데 흑자로 돌아선다면은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무역수지 흑자가 수출도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하면서 흑자 나면 이게 확대 균형이에요. 그런데 아마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 나게 될 겁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원유를 1년에 한 10억 배럴 정도 도입하거든요. 그런데 국제 유가가 10달러 떨어졌다면 수입이 1년에 100억 달러 줄어든 거죠. 그런데 유가가 작년보다 지금 20달러 이상 평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유 수입에서 200억 달러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내수, 소비 투자가 별로 안 좋으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무역 흑자는 수출이 약간 증가세로 돌아서겠지만 기저효과 때문에요.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다. 그런 의미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조금 뭐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는 큰 사건이죠. 그것도 데이터 보니까 미국 수출이 늘고 이제 중국 수출이 떨어지고 있던데 곧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수출이 더 많았는데 이제 미국이 역전할 수 있는 거 데이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수출에서 투자 포인트라든가 뭐 수출 품목 비중에도 변화가 있는지도 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 비중이 2011년에 26.8%였고요. 그다음 미국 수출 비중 10.1%였거든요. 엄청 작았네요. 5월까지 통계해 보니까 미국 비중은 18%로 올라갔고 중국 비중은 19.7%로. 거의 비슷해졌는데요? 거의 비슷해졌죠. 그래서 역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전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진짜 이거 역전된다는 얘기 있던데. 역전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저는 보이는 이유는요.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가면서 우리 상품을 수입 많이 해갔거든요. 근데 앞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부터 미국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작년에는 중국으로 수출 안 되고 미국으로만 됐는데요, 주로. 하반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우리 상품 덜 수입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은 하반기에 축소될 수 있고요. 중국 비중은 그동안 축소됐는데 아마 19.7% 이게 거의 저점일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경제가 지금 리오프닝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지만은 올해 최소한 5% 이상은 성장하거든요. 작년에 3%. 아마 4분기에 가면은 중국 쪽으로는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2년 동안 미국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중국 비중 축소됐는데요. 아마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러 전망치 보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1, 올해 1.1 안팎, 내년에 0.8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에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경제는 뭐 올해도 5%, 6% 사이, 내년에도 5% 이상 성장한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12년 동안 미국, 중국 수출 비중이 미국으로 늘어나고 중국 비중 줄어들었는데 아마 올 하반기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살아나니까 중국에 수출되는 품목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게 주로 자본재예요. 그래서 자본재에서 뭐 주로 석유화학 같은 제품 이런 것들이 중간재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됐는데 뭐 특별히 이게 뭐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으로 그동안 뭐 화장품 같은 최종 소비재 일부 수출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고성장할 때는 그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중국서
뭐 웬만한 소비재는 자기들이 생산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면서 중국 수출이 20% 안팎 유지하지 중국이 뭐 2010년 이후로 크게 성장한 뭐 그런 수출 증가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만하게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쪽에서도 우리가 크게 늘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미국도 봤더니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이 소비가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럼 한국의 입장에서 별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다른 시장이 있죠. 어디요? 아세안 시장이죠. 아세안 수출 비중이요. 네네네. 다른 데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아세안 쪽은 우리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10%였고요. 네네네. 근데 작년에 18.3%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미국과 비슷하네요. 미국보다 높습니다, 아세안이. 그리고 거기다가 인도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네네네. 인도 시장이 아직 3%밖에 안 되는데 인도 쪽으로 수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또 인도는 인구가 워낙 예, 중국보다 인구 많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네네. 소비 많이 할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인도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보면 저는 오래전에 갔으면 인도 가면은 주로 일본 차들밖에 못 봤거든요. 현대차는 별로 못 봤어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가면은 현대차가 일본 차보다 더 잘 팔린다는 겁니다. 진짜요? 예. 최근 몇 달 통계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전자제품, 뭐 자동차 이런 게 인도 아세안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물론 그 중국, 미국이 워낙 우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만은 아세안 인도 쪽이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 그 중동 쪽으로도 수출 비중이 이제 서서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유가가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유 축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중 제일 많은 데가 중동 지역인데요. 네. 우리나라 중동 지역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930억 달러였어요. 원유 수입하면서 930억 달러를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에다 많이 줬다는 거죠. 사우디 한 나라에 한 380억 달러를 준 거예요. 근데 사우디가 그 돈 가지고 최근 우리 그 현대건설 뭐 큰 공사 수주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 미국, 뭐 중국 시장보다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예, 그 다음에 인도, 중동, 예, 이런 지역으로 우리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품목들을 우리가 조금 잘 찾아보는 게 투자 포인트로는 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게 뭐 최종 소비재, 뭐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죠.